Yeah. Hey. Let's go. 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4월 10일 YG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새벽에 저도 이제 일찍 잠이 들었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이제 상호관세가 90일 유예가 된 이런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면서 시장이 대단히 급등을 했죠. 현재 코스피 지수가 이제 6.6%, 코스닥 지수가 5.97%, 양시장이 이제 6%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오늘 엔터 섹터 쪽으로는 좀 약간 혼조세예요. 하이브는 지금 4.42%, JYP가 2.96, SM은 또 마이너스 1.21, Y젠터는 이제 보합이고요. Y젠터는 6만원까지 올랐다가 조금 넘었다가 이제 이탈해서 지금 현재 보합 상태를 보이고 있고, YG 플러스는 5,000원을 이탈해서 이제 약간 보합 상태라고 하면 그 정도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래 중에 있어요. 8시까지는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2.56% 이제 올라온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87만 6천 주 정도 거래가 돼서 오늘 대부분의 자금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쪽으로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6%,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11%, 나머지 종목들 거의 5% 이렇게 올랐으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시총 상위주 쪽으로 집중이 됐다. 선물지수가 당연히 이제 크게 오르니까요. 그래서 YG 플러스의 이제 공매도 현황을 먼저 보면, 최근에 공매도가 이제 3월 31일 날 첫 시작이 되고 대략 한 10% 정도의 그런 매매 비중 중에 이제 공매도 비중이 있었죠.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관세 부과 이런 소식들이 이제 4월 2일 날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때도 공매도가 높았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4,800원대, 이때는 공매도 비중이 이제 2% 정도로 낮습니다. 지금 공매도 평균가도 이제 4,801원으로 현재가예요. 근데 여기서 더 주가를 누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매도의 매매 비중이 그렇게 확대될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상호관세가 이미 유예가 된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오늘 새벽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오늘은 마이너스 2.5% 정도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어제 급등에 대한 반발이고요. 아직까지는 관세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관세가 10%가 이제 부과가 되고 있고, 중국의 125%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무역 적자의 절반이 이제 중국과 유럽 아니겠어요? 이 두 곳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 90일 유예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이제 겁을 먹고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그래서 현재 공매도 현황만 보면 한 4,800원대,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공매도로 YG 플러스를 누르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지금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살펴봐 드릴게요. 크게 뭐 달라진 일들은 없는데 제가 4월 달에는 이 초반전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일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4월 10일 아니겠어요? 블랙핑크의 이제 넘사벽 블랙핑크의 컴백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언제 YG 엔터에서 공시가 나올지 몰라요. 그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뭐 새벽에 나온다 그러면 아침에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뭐 장 마감 후 바로 나온다 그러면 오후 8시까지 이 열리는 시간에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발표되는 시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첼라 포함해서 이제 리사 제니가 미국 가서 한 10일 정도 활동을 하고 국내에 귀국하면 이제 컴백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요 한 4월 20일에서 5월 초순 사이에 어떤 공지가 나올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블랙핑크 컴백에 대한 이 소식 말이죠. 그래서 신곡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옴무 걸스의 제니가 이제 화보를 이렇게 촬영했는데 굉장히 그 섹시한 화보예요. 보통 그 블랙핑크 멤버 중에 그 제니가 이제 이런 화보들을 많이 찍죠.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제니가 성격이 그런지 하여튼 이런 노출되는 화보에 그 굉장히 그 많이 그 찍는 편이에요. 스스로도. 그리고 트레저는 미국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그렇게 뭐 큰 공연장들은 아니죠. 한 3,000명 내의 그런 소규모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한 일인데 데뷔 5년차 치고는 좀 아쉽죠. 북미 투어가 처음이기도 하고 규모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그 YG엔터에서 티켓 파워를 걱정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굉장히 그 오랜 시간이 걸렸죠. 5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려서 이제 북미 활동을 첫 시작을 했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 3,000석 정도는 팬들이 다 잘 채워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공연은 좀 알차게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공연 마치고 7월 달에 이제 정규 앨범 내고 하반기에 또 조금 규모가 있는 콘서트들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괴물 신인 그 베이비몬스터는 일본으로 갔죠. 일본 일정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후쿠오카에서 일정이 있습니다. 결국 YG 플러스는 지금 이제 글로벌로 이 넘사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이제 타진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멤버들이 청순하게 입고 갔어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봄날이고 좀 더워지다 보니까 루카 같은 경우는 뭐 청자켓 이렇게 해서 청소년처럼 입고 갔고요. 파리타는 좀 정장을 하고 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아사도 점점 미모가 이제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아연이도 위아래로 이제 그 산뜻하게 입고 갔습니다. 라미도 뭐 시원스럽게 입고 갔고요. 또 머리는 이제 좀 붉은색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하고 갔는데 로라 역시 블랙으로 이제 롱 헤어에 굉장히 미인이죠. 또 치키타는 이제 신났습니다. 브라탑 이런 걸 입고 이제 밝은 웃음으로 이제 공항에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이제
구글 픽셀과 이렇게 1, 2층에서 이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콜라보레이션 이 부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3일간 후쿠오카 이제 K 아레나에서 이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쪽은 그 좌석이 이제 2만석 정도 돼요. 그러니까 3일간 한 6만 명 정도 동원하는 그런 공연장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지금 공연한 데가 1만에서 뭐 한 1만 2천 정도 이런 그 공연장이기 때문에 2만 명 실내는 또 배가 되는 그런 공연장이라 뭐 흐름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2만 명을 이제 3일 동안 동원한다. 그것도 이제 매진 사례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확실히 그 티켓 파워가 있다. 2만 명인데 뭐 4만 명, 2만 명 더 동원을 못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3일에 6만이니까 하루에 뭐 후쿠오카 돔에서 한다. 그러면 다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괴물신유 베이비몬스터가 돔투어가 가능한 그런 멤버로 이미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문제일 뿐 뭐 YG엔터도 서두르지 않고 있는데요. 서둘렀으면은 이번 그 일본 공연에서 하루 정도는 돔투어를 감히 했어도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YG엔터가 이제 계획을 좀 수정해서 조금 규모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지 이 부분은 뭐 아직 미정입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그 북미 공연장 섭외된 거 이런 걸 보면은 1만 5천에서 2만 석 사이로 이제 좀 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아직 나이들이 뭐 18세 정도로 어리니까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충분히 올해는 시간을 가지고 무리하지 않게 충분히 그 경험을 쌓아주는 것 같아요. 또 너무 어린 나이에 진짜 뭐 너무나 많은 이 관객들 앞에서 계속 노출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예, 팬들과 같이 호흡하는 이런 과정을 충분히 연습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연 이제 9월 달에 북미 일정을 마치고 남은 이제 10월, 11월 뭐 이때가 있는데 결국 한 2번 정도 컴백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조기에 이제 컴백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미 일정 전에 컴백을 할지 아니면 북미 일정을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10월 달에 컴백을 하고 방송 활동을 하고 이제 연말 뭐 시상식 포함해서 이런 일정들을 소화할지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이제 북미 일정까지 다 마치고 나면 대략 한 50만 명 정도를 동원한다고 보니까 뭐 데뷔 1년차 치고는 뭐 굉장히 그 모객 수가 이제 단위가 큰 거죠. 예, 그만큼 횟수도 많았지만 거의 그 티켓 파워가 입증이 되면서 매진 사례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가를 움직이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로 좀 성장이 돼야 돼요. 저도 그 블랙핑크를 데뷔 때부터 봤지만은 블랙핑크가 주가를 움직인 것은 4년이 지나서였습니다. 4년이란 시간 동안에 그 블랙핑크 역시 주가를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거의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900만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올해 1000만 정도 도달하면 이제 넘사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본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어떤 신곡에 의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네, 블랙핑크처럼 성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의 관심을 받고 글로벌 럭셔리 앰버서더로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사벽이 돼가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꼭 그
블랙핑크 선배들이 그런 길을 걸었고 그런 과정을 밟았어요. 근데 예, 그때는 How You Like That이라는 그 곡이 결정적으로 이제 블랙핑크를 글로벌로 히트치면서 그 폭을 넓혔고요. 그래서 과연 베이비몬스터의 신곡에서 그런 곡이 한 곡 정도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가 흐름을 좀 보면 저도 이제 장 초반에 하도 증시가 이제 강하게 오를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봤잖아요. 그냥 뭐 동시효과 이 정도에 이제 5,000원까지 뭐 금방 오르더라고요. 뭐 순식간에 이렇게 숫자가 표시가 되던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급락을 했죠. 4,800원대 정도에서 이제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뭐 4,700원대도 내려오고 뭐 한 4,900원 접근하다가 현재 4,800원을 약간 이탈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제 3월 31일 날 공매도가 그 실시가 됐잖아요.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퍼센테이지가 낮아도 오늘처럼 거래량이 뭐 한 88만 주 되는 이 속에 한 2, 3% 정도 이제 하방에 베팅하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상승하는 부분을 짓누르고 있다. 그런 물량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급등하는 걸 이제 막는 거죠. 공매도 물량으로 추가 상승을 이제 막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뚫어내는 것은 뭐 강력한 모멘텀, 뭐 블랙핑크의 컴백이라든가 어떤 이런 강력한 소재에 의해서 뚫어낼 수밖에 없어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해답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 오랜 시간 안에 이제 공백 끝에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YG 플러스 주가를 어느 정도 움직일지는 이제 예상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강한 모멘텀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저는 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은 잘 매집해서 승부를 좀 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남한테 주식을 사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참 주가가 5,000원 선 이렇게 강하게 유지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또 중국이 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치고받으면서 꼭 미국이 이제 장 시작 전에 이러한 것을 발표하고 이제 미국 시장을 짓누르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면서 공매도도 좀 활성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가가 좀 4,800원 선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목균형표로 이제 좀 볼게요. 일목균형표 이 부분은 거의 여러분들 그 제가 구름대는 60일 이평선과 이제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일목균형표하고 60일 이평선을 이제 보시면은 동시에 해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준선 26일 기준선 흐름하고도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기준선 자체가 이제 뭐 구름대를 지나고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하고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기준선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살포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함으로 인해서 양운이 음운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양운이 음운으로 바뀌고 있어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 부분의 하락이 강하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의 하락이 강하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 주가 흐름은 아무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추세는 이런 모습 정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5,000원 부근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구름대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됐어야 돼요. 5,000원 선에서 5,000원 선에서 지지가 됐어야 돼요. 지금 이 선은 그 대략 한 62평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62평선을 만들어 볼까요? 네, 62평선이죠. 그렇죠? 지금 62평선이 4,731원이에요. 지금 4,725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62평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주가는 62평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기가. 그러니까 거의 비싸죠. 이 구름대 지나가는 거랑 62평 흘러 지나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름대 안에 같이 있어요. 62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목균형표를 볼 때 구름대를 딱 보면 아 62평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님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그 구름대 상단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왔으면은 좋았을 뻔했죠.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좀 해줬으면 이런 그 음봉으로 전환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지금 주가가 구름대를 이제 이탈해서 흔히 그 바다에 빠진다. 하락 구간으로 접어든다. 그 보통 이제 이 구름대 안으로 주가가 빠져버리면 이탈해버리면 그때는 이제 하락 구간이라 주식을 매집하지 말고 이 부분이 이제 양운으로 돌아날 때까지 이런 그 양운으로 이제 돌아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엔터 기업이라는 건 특히 YG 플러스는 이제 엔터 기업 중에 이 변동성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잖아요. 하루에 막 5%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구름대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바로 그냥 5,500원, 뭐 6,000원 이렇게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렇죠? 이 구름대 부분이 약하지도 않는데 두껍죠. 그렇죠? 굉장히 그 우문이 그 두꺼운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부분도 블랙핑크의 컴백 소식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그 돌파를 해버리는 이런 그 특징이 좀 있어요. YG 플러스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YG 플러스는 좀 핸들링 하는데 투자하는데 경험이 굉장히 그 필요한 종목이다. 왜냐하면 엔터 종목이잖아요. 아티스트의 활동 여부 또 그 아티스트가 어떤 활동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뭐 연애 사건 아니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든가 뭐 음주운전에 연루가 되든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콘서트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그 아티스트의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그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한참 이렇게 글로벌로 성장하는 이런 그룹들.
그 SM의 이제 에스파의 칼이나 연애 사건 이런 걸로 SM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엔터 주가를 하다 보면 그 아티스트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예, 저도 이제 SM, YG엔터 투자하는 동안에 이제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었는데, 정말 많이 겪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단기간에 급등하는 이런 경향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을 하면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히트를 하면 이게 뭐 어느 기간 오래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뭐 금방 오리온의 뭐 초코파이처럼 이게 이 정이 오래 가잖아요. 그죠? 글로벌로 말이죠. 근데 엔터는 달라요. 그 가수가 보통 1년에 이제 한 번 정도 컴백을 하기 때문에 이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쉬는 기간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앨범 내고 방송 활동 한 달 하고 뭐 콘서트 일정 잡아서 콘서트 글로벌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아이돌 그룹이 많지 않아요. 당연히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티켓 파고 없는데 글로벌로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연말 되면 또 시상식 오고, 뭐 하루에도 뭐 매일 수많은 가수들이 컴백을 하고 곡을 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나가는 과정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 가지고, 예, 개인들이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 엔터 기업, 특히 YG 플러스는 경험이 좀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한번 이걸 쭉 당겨 볼게요. 그죠? 자, 여러분들 구름대가 한눈에 보이시죠? 이게 62평이에요. 네. 지금 62평선이 이런 모습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름대를 딱 켜놓고, 아, 62평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음운으로 빠질 때, 예, 양운에서 음운으로 전환이 될 때, 이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라는 이 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고, 이 구름대로 지금 이탈을 했잖아요. 이 주가가 언제든지 구름대를 뚫고 올라올 가능성이 지대하게 높아요. 지금 이 당시가 좀 비슷한데, 예,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때도 이제 양운에서 음운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죠? 구름대를 이탈하기도 하고 주가가, 예, 그러다가 뭐 이렇게 급등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그 상황하고 좀 얼추 비슷해요. 예,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위치가 대단히 비싼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현재 요때 위치하고. 그러니까 YG 플러스는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그냥 급등하는, 뭐 20, 30%는 단기간에 변동이 되는, 예, 그런 모멘텀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예, 그런 일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주가 조정을 줄 때 차분히 잘 매집을 해두고 승부를 내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글쎄, YG엔터가 블랙핑크의 공지, 그 다음에 또 베이비몬스의 컴백에 대한 공지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뭐 특별한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제대는 이제 한 2달, 뭐 5월하고 이제 6월 딱 2달 정도 남았습니다. 60일 정도 남아서, 예, 앞으로 엔터 전체 분위기는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예, 지금까지 이제 약간 소외를 시켰잖아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이제 엔터 주가들을 다 끌어올린 뒤에
그런 기대감에 이제 1차적으로 엔터 주가를 다 끌어올렸어요. 이미 한 번 정도는 엔터 주가를 다 끌어올린 뒤에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언제 집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면서 잘 매집을 해서 한번 승부를 내보시면 어떠실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